싶어도 민 건 아니지만 시험이 늦게 끝났으니까 근데 좀 빨리빨리 나와야 되거든. 뒤쪽은 어려운 문제도 많아서 여기 앞에 단어는 좀 빨리 뺍시다. 그럼 이제 명제 대충 한번 말해주면 기억나죠? 여기서 좀 편하게 하려고 일부러 말해준 거니까. 그래서 명제라는 게 뭐였냐? 우리가 뭐 어떤 문장하고 식이 나와요, 그냥. 그래서 문제를 보면서도 계속 볼 건데 문장하고 식이 나왔을 때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가 정확하게 나와야 돼.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너네들이 시험을 못 봤다 라고 나오면 걔들은 명제가 아니라고. 너네들 시험을 못 봤다는 기준이 뭐 명확하지가 않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것들은 명제가 아니고 명제가 아니면은 보통 조건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991번에 보면 1번부터 5번이 나와 있는데 페이지는 173페이지 173페이지. 그래서 991번에 1번 문제 1번 선지죠. 1번 선지 보면은 x는 1이면 a이면 2x 더하기 1은 3이다 라고 나와 있잖아. 그러면 이 문장을 딱 봤어. 그러면 x 자리에 1이 들어갈 때 얘네가 3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얘네가 2x 더하기 1은 3이다. 얘네 x 자리에 1이 들어갔을 때 3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잖아. 그럼 얘네는 맞는 말이라고. 그지? 맞는 말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을 우리가 명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만 확인해 보고 이제 다른 문제 넘어갈 거야. 2번을 봤을 때 10x 빼기 1에다가 근데 얘는 3x 더하기 13보다 크대. 그러면 얘를 우리가 풀어줄 때 당연히 x는 x끼리 해가지고 7x 숫자는 숫자끼리 해가지고 14 해서 x는 2보다 커요 라고 우리가 풀 수 있겠지. 근데 우리는 이거 해를 구한 거잖아. 해를 구한 거. 그러면 x 값에 따라서 얘네가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가 갈린다고. 그지? x에 만약 3이 들어갔어. 이거는 맞는 말이 되는 거야. x에 만약에 0이 들어갔어. 얘는 틀린 말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애들을 우리가 조건. 2번 맞았습니다. 그런데 2번이 맞았네.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면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그냥 글만 좀 잘 읽어볼게. 여기 쪽은 그냥 간단한 거니까 잠깐 패스. 희지야 너도 명제 한 거 기억나냐? 아마 좀 오래되긴 했을 건데. 학교에서 했는데요. 학교에서 했어? 하긴 또 학교에서 진짜 나갈 거니까. 그래서 간단한 것들은 좀 패스 빠르게 넘어갈 거야. 그 다음에 넘어가서 997번. 여기에서는 진리집합이라고 나와요. 진리집합. 그럼 이 진리집합이 무슨 말이냐? 어떤 조건에 대해서야. 어떤 조건이 나오는데 이 조건들이 그냥 문자를 써가지고 소문자 P, 조건 P에 대해서가 나오는데 얘네를 참이되게 하는 어떤 집합? 뭐 참이되는 집합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원래 명제는 얘가 맞는 말이냐 틀린 말이냐가 엄청 그냥 뭐 눈으로 보자마자 갈린다 그랬죠. 근데 조건은 눈으로 봤을 때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잘 몰라. 근데 이 조건에 따라서 얘들이 참이 되는 거는 우리가 흔히 구하듯이 해를 구한다라고 생각해도 되거든. 걔네처럼 얘네가 참이 되게 하는 어떤 집합을 의미를 한다고. 그럼 예를 들어 997번 뭐 1번 선지도 봐보죠. 1번에서의 조건이 뭐가 나왔냐면 P 조건은 X가 4부터 5까지래요. 그리고 문제에서는 전체 집합은 1부터 10까지라 나와 있는 거지. 10 이하 자연수니까. 그러면 얘네들을 내가 진리 집합으로 쓸 거야. 지금 얘네들은 조건이지. 진리 집합으로 쓰면은 보통은 이렇게 대문자 P로 바꿔줘요. 대문자 P에 대해서 얘들의 집합은 해서 5, 6, 7, 8 하고 내가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조건이 나왔을 때 얘네들을 내가 집합으로 쓸 줄 알아야 되고 이런 애들은 내가 진리 집합이라 할 거다. 그러면 1번 같은 경우에서는 P 여집합을 뭐라 했으니까 5, 6, 7, 8은 제외한 녀석들이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틀렸네. 1, 2, 3, 4, 9, 10 나와야 되네요. 그죠? 그래서 얘들도 답을 바로 확인해 보죠. 얘네들은 4번이 답이야. 4번 봤을 때 x는 3의 배수이다 라고 나왔으니까 그냥 바로 진리집합으로 써버려. 1부터 10까지 자연수인데 3의 배수 집합을 쓰세요 라는 말이니까 3, 6, 9 이런 말이죠. 그러면 P집합이 3, 6, 9니까 P 여집합은 3, 6, 9를 제외한 나머지 맞네요. 그래서 4번이 맞는 말이다 이런 거.
그리고 진리집합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명제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네이면 얘네이다 이런 식으로 문장도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참이 되는 뭐 거짓이 되는 이런 명제들이 많이 있을 건데 이때 부정이라고 나와가지고 뭐 책에서도 나오는데 부정은 말 그대로 참인 명제가 나왔을 때 걔네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거짓인 거 나왔을 때는 걔네가 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가 부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부정은 어떤 걸로 해볼까? 그냥 예를 해볼까요? 얘네에서 봤을 때 P의 조건이 지금 나와 있지. P의 조건. 아니다. 지금 4번을 해야겠다. 지금 이 4번 문제를 봤을 때 x는 3의 배수이다 였거든. 이 조건이 x는 3의 배수이다. 그럼 얘들은 이제 조건이란 말이야. x 값에 따라서 3의 배수가 있는 3의 배수인 애들도 있을 거고 아닌 애들도 있을 건데 3의 배수인 녀석들 우리가 x 값에 따라서 다르게 우리가 뽑아올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이놈에 대해서 나는 부정을 내가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이 조건에 대해서. 그럼 부정이면은 말 그대로 그냥 x는 3의 배수이다의 부정이니까 x는 3의 배수가 아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걔네들을 진리집합상으로도 내가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조건상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우리 조건이 다 이렇게 소문자 P로 나온다 했잖아. 부정은 물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P라고 쓸 거다. 그럼 얘네들이 읽을 때 이제 앞에 물결을 not 그냥 not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not P라고 읽을 거고 얘네들을 진리집합상으로 할 거면은 P의 여집합이 될 거다. 이 not P라는 거는 P가 아니야 라는 말이야. P가 아니야. 그러니까 진리집합상으로도 이 집합이 아니야. 이 집합 말고 나머지라고 생각을 하자고. 알겠죠? 그리고 또 우리 부정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 하나 더. 조건 P에 대해서는 부정을 시켰을 때 물결 P, not P가 된다. 그 다음에 진리집합상으로 이제 P집합에서 얘네들을 부정을 했더니 P의 여집합이 된다라고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집합에서 보통 A집합, B집합으로 나왔을 텐데 뭐 이런 애들 있었죠. 합집합, 교집합. 그럼 합집합, 교집합에 대해서 부정도 있을 거다. 합집합의 부정은 교집합이에요. 당연히 여집합으로 써야 되구나. 근데 이거를 설명이 아니다. 지금 또는 하고 그리고 써야 되니까 우리 글로 나왔을 때 P 또는 Q이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을 거야. P 또는 Q이다. 우리가 P 또는 Q이다라고 한다면 집합에서 또는이가 나왔어. 그럼 얘네는 우리가 뭐라 하자 그랬지? 집합 바꿔주고. 그치? 그러니까 또 우리 집합에서 배웠잖아. 집합에서 A 집합 또는 B 집합 이렇게 나왔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A여도 되고 B여도 돼. 그래서 나는 얘를 P 합집합 Q라고 쓸 수 있는데 얘네들의 부정이 있을 거다. 얘네들의 부정. 그러면 글로도 부정할 수 있어야 되고 얘네들도 부정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얘네들을 부정을 한다면 P 또는 Q여야 되는데 P 여집합 그리고 Q의 여집합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거라고. 부정을 아예 해버리면. 그래서 우리가 부정을 할 때 글로도 부정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진리집합 상으로도 부정을 한다면 그냥 단순하게 얘들은 여집합 써버리면 된다 이거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글로도 많이 나온다는 사실 이걸 알아두면 되고요. 그러면 걔네에서 1000번 한번 보죠. 그럼 1000번에서 우리가 부정인 애들 여기 표로 나와가지고 등등등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문제들을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애들이니까 너네들이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사실도 많아. 이미 알고 있는데 그냥 다시 알려주는 거야. 이런 게 있다. 그럼 1000번 두 실수 A, B에 대해서 우리 이런 거 중요하다. 이제 문자들이 나올 때 이 문자의 범위가 어떻게 돼 있는지가 좀 자주 나올 거예요. 실수일 때 또는 복소수일 때 또는 양수다 이런 식으로도 나올 거니까 걔네 잘 보시고 실수 A, B에 대해서 A 곱하기 B가 0이 아니래. 근데 이거의 부정으로 옳은 것은 이라 나왔지. 얘네를 부정을 시킬 거야. 부정시키면 뭐가 돼야 돼?
A 곱하기 B가 0. 0이다라고 내가 생각할 수 있겠지. 예. 그러면 문제에서 A 곱하기 B가 0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안 준다고 답을. 예. 그래서 우리들이 찾아야 돼요. 그럼 A 곱하기 B가 0이다라는 소리가 그냥 좀 뜯어보는 거야. 두 개를 곱해서 0이니까 뭐 A가 0일 수도 있고요. 또는 B가 0일 수도 있고 또는 A하고 B가 둘 다 0일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을 다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 1번 아니고요. 2번도 A, B 모두 0이다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나머지 것들을 다 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2번도 답이 아니야. 그 다음 3번 A, B 중 적어도 하나는 0이다. 3번이겠네. 예. 그치? 그래서 2번 같은 거에다가 답 체크하면 안 된다고. 예. 그리고 혹시 1001번 우리 곱셈공식에 대한 얘기인데 곱셈공식도 엄청 많이 나와요. 이제 1001번은 A 빼기 B의 제곱 B 빼기 C의 제곱 C 빼기 A의 제곱은 0이다. 그럼 얘네를 보면은 얘네들에서 뭐 곱셈공식을 활용할 수도 있을 건데 그냥 단순하게 직관적으로 봐도 돼. 얘네가 0이라는 소리가 뭐냐? 요놈 0 나와야 되고 요놈 0 나와야 되고 요놈 0 나와야 되잖아. 예. 그러면 이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때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 얘네들이 얘네가 0이 나와야 되니까 A는 B다라고 내가 쓸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B는 C다, C는 A다라고 쓸 수 있는데 이대로만 써버리면은 이제 우리가 헷갈린다고. 그럼 얘네들이 동시에 다 0이 나와야 더했을 때 0이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애초에 실수기 때문에 얘네들이 제곱을 해서 음수가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뭐라고 생각해야 돼? 얘이고 얘이고 얘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를 교집합으로 생각해버려. 교집합으로 이 개념 자체를 그냥 머릿속에서 딱 할 때, 그러니까 너네들이 이미 알고는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작성하는 거를 지금 많이 안 해보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에 대해서 부정을 하세요라고 나온다면 이제 헷갈린다고. 지금 얘네들 이 노란색을 안 써놓고 보잖아. 부정하라네. 얘네들 아니다라고 써놓는다고. 예. 이 아니다 써놨으면 여기서 이제 헷갈려. 이게 뭔 말인가 싶어. 그지? 그래서 문제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 얘네가 아니다라면은 먼저 기본적으로 생각해보고 얘네를 뜯어보고 나서 보니까 이런 조건이었다고. 이런 조건을 이제 부정을 시키자고. 그러면 생각하면 되지. 얘네 그리고 얘네 그리고 얘니까 얘네가 아닌 거 또는 아닌 거 또는 아닌 거를 생각할 수 있겠네. 아니면 교집합으로 나왔으니까 얘네를 부정시켜서 합집합하고 합집합으로 생각도 할 수도 있겠지. 그럼 답이 몇 번이 나와야 돼? 쭉 읽어보면 1번은 아니죠. 쟤네 이고라고 나왔으니까 아니야. 또는으로 나와야 돼. 2번 A, B, C는 서로 다르다. 뭐 서로 다르다는 잘 모르겠지. 뭐 같을 수도 있겠지. 그지? 그 다음에 3번 얘네들의 곱은 0이다. 얘네들의 곱은 0이 다도 아니에요. 4번 얘네들의 곱은 0이 아니다. 0일 수도 있죠. 이제 답은 5번이야. A, B, C 중에서 서로 다른 것이 적어도 하나 있다 라고 나와야 돼. 서로 다른 것이 적어도 하나 있다. 왜? 또는이니까. 얘네를 부정을 했는데 얘가 뭐 둘이 같으면서 얘는 두 개가 달라버리고 얘네도 둘이가 같을 수도 있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말장난이니까 이제 명대에서는 잘 확인해봐. 네. 그리고 이제 진리집합상으로 뒤쪽 페이지 175페이지 보면은 이제 진리집합상으로 나오는데 얘네들이 오히려 문제 풀기도 쉽죠. 근데 문제 풀 때 1002번 같은 거 곱셈공식 나온다 했어. 얘네들은 그냥 뭐 조리제법이겠네요. 그래서 좀 인수분해하는 것도 잘 해보시고. 얘네들 넘어갑시다. 오히려 더 부등식으로 나와가지고 말장난으로 안 나오면은 문제 풀기도 쉬울 거야. 76페이지. 그리고 명제에서 이 진리집합과의 포함관계라고 나오는데 이제 명제라는 거 우리 계속 하고 있죠. P는 Q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얘네가 명제이기 때문에 참일 수 있고 얘네가
거짓일 수도 있단 말이야. 명제니까.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맞는 말이라면 진리집합상으로 보통 이제 소문자 PQ로 적었으면 진리집합은 대문자 P하고 대문자 Q로 나온다 했지. 이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야. 다른 문자를 써도 지장은 없어요. 근데 얘네들이 참이라면 이런 관계를 만족을 할 거라고, 집합과의 관계가 이렇게 될 거라고. 만약에 거짓이라면 얘네는 이제 뭐 부분집합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자고. 그러면 이 부분집합 관계를 우리가 당연히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할 수 있을 거고 그냥 생각 자체를 포함한다라고 생각을 가져봐도 되긴 해요. 그냥 시험 지정에 옆에 놔두고 그러니까 확인할 거니까. 앞을 가져왔냐? 그래서 예비를 하나 뽑아놨어. 페이지 176. 그래서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확인하는 것도 많을 거니까 우리가 확인해 봅시다. 집합 쪽은 최근에 했기 때문에 기억이 잘 나겠죠. 1000번 전체 집합 U에서 조건 PQ 진리 집합을 대문자 PQ라고 하자. P는 Q이다가 참일 때라고 나왔잖아.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P는 Q이다가 참이다라고 나왔으면 그냥 진리 집합상으로 얘를 만족을 하고 우리가 그냥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P라는 녀석이 더 작은 집합이고 Q라는 녀석이 더 큰 집합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된다고. 그럼 여기에서 우리 문제 그냥 봐버리면 되지. 1번 P하고 Q를 합집합하면 P가 아니라 Q가 나와야 되고 2번 교집합하면은 P가 나와야 되고 3번 P 여집합이랑 Q의 교집합이 Q가 나올 수가 없죠. 그 다음에 4번 진짜 혹시 우리 집합에서 혹시라도 까먹었을 수 있으니까 여집합끼리 관계가 나온다면은 등호로간 법칙 써가지고 확인할 수 있어요. 되겠죠? 그래서 P와 Q의 여집합을 봤을 때 공집합이 나온다. 얘들도 확인이 안 되지. 5번 P의 여집합이랑 Q를 합집합하면 전체 집합이다. 5번이 답이네. 그다음에 바로 1012번으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우리가 명제가 나왔을 때 걔네들을 진리집합상으로 해서 집합관계로도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그다음에 1012번 1012번은 어차피 앞에 있는 거 집합에서 문제 풀었듯이 걔네들 집합 개수 구하는 거니까 그냥 해봅시다. 전체 집합 U라고 나와서 U기하 자연수. 자기가 문제가 헷갈린다면 그냥 적어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6이야 자연수면은 1, 2, 3, 4, 5, 6. 그 다음 조건 PQ 있고 진리집합도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조건 P를 보니까 X는 6의 약수이다 라고 나왔으면 그냥 진리집합 상으로 자기가 적을 수 있잖아. 그냥 적어버려. 1, 2, 3, 6. 그리고 명제를 봤는데 Q는 나피다가 참이 되도록 나올 거래요. 여기서 Q는 나피다가 얘가 참이 돼. 그럼 이게 무슨 소리야? Q는 나피다가 참이다는 소리는 진리집합 상으로 내가 집합 포함 관계로 쓸 수 있을 거라고. Q 집합은 부분 집합이야. 어디에? P의 여집합의 부분 집합이야 라고 쓸 수 있을 거라고. 쟤네가 참이라면. 그래서 이 화살표 방향, 명제에서 이 화살표 방향이 많이 나오는데 그냥 이거 자체 화살표 방향을 집합과의 포함 관계라고 생각해도 된다고. 어쩔 때 얘네의 명제가 참일 때 이런 조건일 때. 그러면 Q집합이 P 여집합의 부분 집합일 거래. 그럼 P 여집합도 우리가 구해주긴 해야 되네. P 여집합은 1, 2, 3, 6을 제외한 나머지 4, 5네 4, 5. 정리하는 방법이야. 그럼 얘네가 4, 5니까 집합 Q의 개수를 구하세요. 얘네의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는 말이지. 그냥 이해 제곱해. 그리고 다음 페이지 유형 6번. 이제 1012번에서는 우리가 조건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명제가 나왔을 때, 이러한 조건이 문제에서 나왔을 때 집합으로 우리가 문제를 푼 거고, 이번에는 집합이 먼저 나와 있고 조건으로 거꾸로 가는 거. 지금 PQ 아래 관계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대요.
얘네는 Q 여기 안에 부분집합으로 P가 나와 있고 R은 얘네들을 둘 다 부분집합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전체 집합 나와 있지. 여기 나와 있을 때 보기 중에서 항상 참인 명제를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 나왔으니까 얘네가 무슨 말인지 기억을 봤는데 P는 Q이다 라고 나왔잖아. 그러면 우리가 애초에 집합 문제로 지금 응용이 되게 나왔으니까 집합으로 그냥 내가 써주면 돼. P는 Q이다가 나왔으면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이야? P집합이 Q집합의 부분집합이냐 이런 말이야. 얘네가 만족을 한다면 기억이 맞는 말일 거라고. 그러면 P집합은 실제로 Q집합의 부분집합이지. 그러니까 얘는 맞는 말이라고. 그러니까 P는 Q이다가 참이라고. 이를 거꾸로 가는 거지, 거꾸로. 그다음 니은을 보면 Q는 R이다 라고 나왔으면 얘네도 뭐 보라고? Q집합이 R집합의 부분집합이냐 라고 보라고. 얘는 틀렸네. 그래서 얘는 참이 아니야. 그 다음에 디귿 여기서 글로 나오지. P이고 R은 얘는 Q이다 라고 지금 명제가 나와 있는데 얘네도 내가 지금 집합으로 쓸 거라고. 뭐뭐이고 라고 나왔으면 우리는 뭐로 쓰라고? 걔네가 뭐뭐이고 라고 나왔으면 교집합이야 합집합이야? 교집합이지. P도 돼야 되고 R도 돼야 된다고. 그래서 P 교집합 R 집합이 Q의 부분집합이냐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P 교집합 R이 여기잖아. 여기는 Q의 부분집합이 맞네. 얘도 맞는 말이라고. 얘는 Q는 P 또는 R이라 나왔으니까 이 또는 합집합이죠. 합집합을 Q집합은 부분집합이야. 어디에? P 합집합 R집합의 부분집합이야 라고 하면은 여기 전체의 부분집합이냐? 라고 물어보는데 얘는 아니죠. 그래서 만약에 벤 다이어그램이 없이 어떤 뭐 다른 조건으로 나와도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서 한번 할 수도 있어야 돼. 그다음에 1018번 이런 애들 엄청 많이 나와요. 여기에서 이제 이런 애들이 나와. 1018번 보니까 지금 18, 19, 20이 다 똑같아. 문제를 읽다 보니까 명제가 나오는 것까지는 뭐 다 똑같고요. 조건 나오는 게. 여기에서 거짓임을 보여라 라고 나온다고. 거짓임을 보여라. 그러면 이 거짓임을 보여라 라는 말이 그냥 이걸로 외워. 차집합 관계. 차집합 관계를 그냥 찾으세요 라는 걸로 외워. 예. 그러면 이걸 한번 설명을 해줄 거야. 거짓임을 보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문제에서도 1018번에서도 P가 Q이다 라는 거를 거짓임을 보이래. 그럼 그게 무슨 소리냐? 얘는 벤 다이어그램이 그려져 있어서 엄청 쉬운 문제긴 하지만 아예 벤 다이어그램이 없을 때도 있을 거라고. 그러면 단순하게 P집합이 있고 Q집합이 있어. 근데 어느 조건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문제에서는 조건이 나와 있죠. 얘네가 1, 4, 8이고 교집합이 2하고 Q가 3, 6, 7 이렇게 나와 있는데 P는 Q이다가 만약에 참이라면 얘네가 참이라면 어떤 관계인지 P집합이 Q집합의 부분집합이어야 돼. 그치? 그러면 여기 파트라는 말이야. 여기 파트. 근데 얘네가 거짓임을 보이라는 게 P는 P인데 Q가 아니어야 된대 라고 생각하자고. P는 P인데 Q가 아니어야 돼. 그러기 때문에 여기 파트를 봐야 된다고. P는 P인데 Q가 아니어야 된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P는 Q이다가 거짓임을 보여라 라고 나온다면 진리집합상으로 P 차집합 Q인 파트라고 생각하자고. P 차집합 Q. 그래서 문제 보다 보면은 얘를 우리가 머릿속으로 알아도 문제가 좀 헷갈리는 것들이 있을 거야. 걔네들은 당연히 우리가 유형 문제를 풀다 보면서 익숙해질 거니까 그냥 이 생각까지만 해놓고 그래야지 너네들이 질문을 했을 때 뭐 다른 문제를 풀 때 이제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지 다음 파트로 진행이 돼요.
그럼 여기에서 문제는 엄청 쉽죠. 거짓임을 보이는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래. P 차집합 Q의 원소의 합을 구하래 라고 그냥 다 더하면 돼. 그렇죠? 여기서는 유형 문제가 T 쪽까지 있긴 한데 여기에서도 뭐 문제 풀어보면서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그리고 이제 마플은 진도를 빨리 나가긴 할 건데 우리가 생각보다 시험이 많이 안 남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터프는 빼고 그리고 최대한 원래 너네 홀수 막 풀고 막 짝수 풀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나? 그지? 영재 파트는 다 하세요? 아마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우선 배운 데까지 터프 제외해서 명제까지는 다 해보고 모르는 것들을 그러니까 공부를 한 다음에 바로바로 와서 질문만 딱딱딱 해야겠지. 다음에 1025번. 우리가 이제 여기 쪽은 개념을 다 봤기 때문에 여기 뭐 응용 문제인 거고요. 얘네에서 참인 명제를 고르세요 라고 나와 있지. 그러면 이제 하나씩 확인할 거야. 1번 이런 것들은 잘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중학교 내용이긴 한데 평행사변형은 마루모가 아니야. 이런 것들은 뭐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2번을 봤는데 2x 빼기 1은 3이면 이란 말이 그냥 2번에서 x는 2이면이랑 똑같은 말이지. x는 2이면 x제곱 더하기 x 빼기 6은 0이다 라고 나와 있는 거죠. 이건 맞는 말이네. x자리에 2를 대입했을 때 6 나와가지고 0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2번이 참인 명제다. 그러면 여기에서 참인 명제인 것을 구분하세요 라고 나온다면은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 반례를 생각해야 돼. 반례. 그러니까 만약에 2번 문제, 1번 문제는 우선은 좀 제외. 그러니까 1번 선지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제외하시고 2번 선지 같이 이런 식으로 나왔어. 그러면 x자리 1을 넣었더니 얘가 여기 나오네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를 이 과정을 증명하는 과정이라고 해요. 증명하는 과정. 우리가 만약에 명제에서 참인 것을 고르세요. 뭐 거짓인 것을 고르세요. 참이면 뭐가 나와야 돼? 증명이 나와야 돼. 우리가 증명할 수 있어야 돼. 이제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되고 거짓이라면 반례를 찾아야 돼. 우리가 문제 풀 때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야 돼. 그러면 3번, 4번, 5번이 다 거짓이란 말이잖아. 2번이 참이니까 걔네들의 반례를 한번 찾아줄 거야. 3번 자연수 n이 소수이면 n제곱은 홀수이다. 그치. n이 만약 2라면 n제곱은 짝수 나와요. 그래서 3번은 틀렸다. 4번 실수 a, b에 대해서 a제곱하고 b제곱이 같다면 양수는 틀려. 그러면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1이라면 예. 제곱은 같은데 두 개는 다르네. 예. 그지? 이런 거 찾는 걸 우리가 반례를 찾는다 그래요. 그 다음에 5번 이건 x가 0이고 y가 1일 때. 그치, 그러기도 확인할 수 있죠. 뭐 반례 엄청 많을 거니까 얘네들도 x, y의 곱이 0이면 그래서 x 자리에 1을 놓고 y 자리에 0이라고 내가 생각한다면 두 개 곱은 0이지. 근데 x 제곱하고 y 제곱은 0이 아닐 거라고. 그래서 문제에서 이게 눈으로 봤는데 뭔가 그럴싸해 보여. 그래서 너네 맨날 그러잖아. 이거 딱 봐도 이건데요. 이러잖아. 딱 봐도가 아니라 만약에 참인 명제 같다면 너네들이 어떠한 뭐 식을 쓰든 어떤 과정을 거치든 해서 증명할 수 있어야 되고 만약에 거짓이라면 반례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 반례라는 거는 이제 뭐 거짓이 되는 예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시를 찾을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여기서 자주 나오는 것들이 1027번 봅시다. 얘네들에서 자주 나오는 것들이 있어. 그리고 자주 나온다는 소리는 거기에 대한 반례도 이제 좀 유명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외워놓으면은 외워놓는다? 그냥 눈으로 보면 보여. 그래서 기억부터 봅시다. 참인 명제를 고르래요. 기억을 봤을 때 얘는 당연하지. 이런 관계가 있대.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숫자를 어느 정도 그냥 대입해서 생각해도 돼요. b를 마이너스 2, b를 마이너스 1이라고 해놓고 얘네들을 봤을 때 a제곱은 b제곱보다 큰 애들이 나오지. 예. 기억은 맞는 말. 그 다음 니은. 이제 이런 애들이 엄청 많이 나와. 절대값을 사용해가지고 절대값 a하고 절대값 b를 더한 애들이
A, B를 합한 거의 절대값보다 크면 이라고 나오잖아. 그러면 얘는 우리가 보통 어떻게 증명을 하냐면요. 제곱을 할 거야. 절대값은 제곱을 하면 좀 간단하게 할 수 있죠. 얘네들을 제곱하고 얘네들을 제곱하면 좌변은 A 제곱에 좌변은 이렇게 나와. 이렇게 2 곱하기 A, B의 절대값으로 나와. 예. 제곱을 했을 때. 그리고 뒤에 B 제곱. 얘도 제곱하면은 A 제곱에 우리가 아는 그냥 곱셈공식 형태가 나오죠. 그러면 당연히 A 제곱, B 제곱이 사라지게 만들 수 있고 곱하기 2까지 돼야 약분할 수 있어. 그럼 어느 관계냐? A, B의 절대값은 그냥 A, B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아요. 무조건. 예. 경현아, 무조건 크거나 같아. A, B에 어떤 값이 들어가든 얘네들이 음수인 경우도 있을 거고 양수인 경우, 0인 경우 다 있을 건데 원래는 음수가 아니라면 둘이 같을 거야. 근데 만약에 음수라면은 얘는 뭐 음수가 나올 거고 얘는 양수로 바뀐다는 소리예요. 맞았어. 그럼 니은 봐봐. 얘네 이면은 A, B는 0보다 작거나 같을 거래. 얘네 아니라고. 얘네 참인 명제가 아니야. 왜냐면 얘네 이면은 그러니까 당연한 거야. 우리가 이제 뒤에 명제 뒤쪽에서 배울 건데 이런 애들 우리가 절대부등식이라 불러요. 무조건 얘를 만족해. 예. 무조건. 근데 A가 0보다 작거나 같을 이유가 없다니까? 무조건 만족해. 무조건. 예. 그래서 이거는 아니야. 예. 이 뒤쪽에서도 이제 배울 건데 이제 이런 거를 절대부등식이라고 우리가 말을 해요. 그 다음 디귿. 야 디귿 설명 안 한다. 그냥 이수분 해라. 이거 맞은 거 아니에요? 맞는 말이죠. 디귿. 우리 이렇게 쓰라는 소리지. A의 세제곱은 8을 8 이항 시켜가지고 세제곱식으로 만들라고. 그래서 얘는 이수분해 하라고 곱셈공식 사용해서. 그러면 실수 A, B니까 여기서도 이제 실수라고 범위가 나왔죠. 실수 A, B니까 A는 2밖에 안 나와요. 나머지 복소도 범위가 나와. 그 다음에 리을. 얘네도 똑같아. 지금 루트 안에 근호 안에 제곱이 들어가 있는 애랑 바깥에 제곱이 들어가 있는 애인데 얘는 우리가 뭐라 배웠냐? 루트 안이랑 얘랑 우리가 지울 수 있는데 지울 때 뭐라 써? 절대값으로 써. 얘는 그냥 제곱하라는 소리야. 얘가 양수든 음수든 그냥 어떤 값이지 우선 모르겠어. A 빼기 B가 음수일 수도 있어요. 그냥 A 빼기 B로 나와요. 오. 그래서 이유는 틀렸다는 소리지. 예. A 빼기 B의 부호에 따라서 값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참 거짓이 갈려. 근데 참인 명제가 아니야. 다음 1028번. 경현아 눈 떠라. 눈 떠 임마 눈 떠. 응? 야 우리 안 그래도 할 거 많아. 너네 진짜 내가 제일 바빠. 응? 1028번. 지금 조건이 부등식으로 나와 있지. 이제 부등식으로 나와 있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P 조건은 K 더하기 2보다 크고 K 더하기 5보다 작고 그 다음에 Q 조건. Q 조건은 마이너스 4보다 크고 6보다 작고 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이게 중요한 거지. P는 Q에다가 참이 되는 정수 K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나온다면은 참이 되는 이라는 걸 우리가 뭐라 생각하냐고 계속 똑같죠. 참이 된다 라는 말은 P집합, 지리집합 상으로 봤을 때 얘네가 부분집합이어야 된다. 근데 우선 얘네들은 지리집합 상으로 가져와도 얘네 그대로 가져오게 되거든 이 범위를. 근데 지리집합 상으로 부등식 범위로 나온다면 그냥 수직선 그리라 그랬어. 경현아 일어날래? 수직선 그리라 그랬어. 그래 수직선 그려. 그럼 이게 어떤 관계냐? P의 범위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Q의 범위가 이렇게 포함되게 나와야 된다고. 알겠지? Q 범위 안에 P 범위가 포함되게 나와야 된다. 그러면 걔네들을 우리가 수직선에다가
적어줍시다. 마이너스 4부터 6까지가 이제 계속 이렇게 있었지. 비형 눈에 잘 보이죠? 비형 있는 관계로 이제 Q의 범위를 썼고, 그럼 P의 범위가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야. K 더하기 2부터 K 더하기 5까지 얘네를 포함하지 않으면서. 그럼 여기까지 다 잘 쓰거든요. 너네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거, 얘네들은 여기까지도 잘 써. 얘네가 크다 작다까지. 등호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여기서 헷갈리잖아. 등호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럼 얘네들을 조금 쉽게 하는 법 아마 중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둘 다 등호가 안 들어가 있다면 등호 붙여. 둘 다 등호가 안 들어가 있으면 등호 붙여. 근데 둘 다 등호가 들어가 있어도 붙여. 둘 다 등호가 들어가 있어도 붙여. 근데 누구는 들어가 있고 안 들어가 있고 둘 중 하나가 들어가 있다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생각이 뭐라고, 그때부터는 문제에 따라서 좀 갈려요. 알겠지? 얘네 범위를 쓰라는 소리는 여기 계산하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얘네 계산하면 K는 1보다 작거나 같다. 두 개 합치면 그 얘네가 합쳐지나? 그래서 K의 개수는 8개. 나머지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다 똑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나 1030번 같이 뭐 다른 문제에서 다 나오긴 나오는데 부정을 이용해서 명제 나와. P는 Q이다. 그러면 진리집합성으로 보라 그랬으니까 P의 여집합 구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런 거 잊지 말고 막 나 P, 나 Q 나왔다고 막 당황해가지고 이게 뭔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여집합. 그럼 다음 1035. 이게 똑같네. 그냥 문제 한번 유형 문제만 확인하고 넘어가죠. 1035번. P집합은 마4부터 6까지. Q집합은 절대값을 사용해서. 여기 있는 절대값도 이제 잊어버린 사람 많죠. 두 가지 다 설명해 줄 거야. 절대값들이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오지. 절대값 x가 그냥 뭐보다 작다, 그러니까 뭐 작거나 같다는 똑같아. 그냥 그대로 안에다 등호만 붙이세요. 또는 절대값이 뭐보다 크다, 얘도 등호가 붙나 안 붙나 똑같이 적용시키면 돼. 만약에 절대값이 a보다 작다면 x에 나온 값들이 그러니까 이게 숫자로 그냥 넣을까? 그냥 3이라고 하고. x에 나온 값들이 양수 기준으로는 3보다 작은 값들이 들어가야 되고요. 음수 기준으로는 마3보다 큰 값들이 들어가야 돼. 그치? 그래서 그냥 절대값을 없애버리고 얘를 음수를 취해서 뒤에 붙여. 그래서 마3부터 3까지라고 쓸 수 있어. 이제 생각하는 거. 그럼 이 경우 어떻게 해? x의 절대값이 3보다 클 거래. 그 양수 기준으로는 말 그대로 3보다 큰 애들이 들어가야 되죠. 음수 기준으로는 마3보다 작은 애들이 들어가야지 절대값이 3보다 크겠지. 근데 얘네들이 이대로 써놓고 우리가 수직선으로도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수직선 말 그대로 이런 범위 나오고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3보다 크고 마3보다 작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알겠지? 우리 절대값 나올 때. 그러면 이것들을 우리가 계속 언제 그 생각하면서 저걸 쓰냐고 생각하지 말고 절대값 나왔어. 어떤 수보다 작거나 같대. 그냥 양쪽으로 써주고 안에다가 절대값 그냥 없애라고. 그럼 당연히 더하기 2까지 해주면 되지. 마이너스 a 플러스 2 a 플러스 2라고 써주면 되지. 그래서 q에 대해서 조건은 x값은 저런 식으로 나온다. 그럼 여기서 똑같네요. p는 q에다가 참이다 라고 나온다면 우리가 뭐로 확인해라? P집합이 Q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자고. 수직선 그리죠. P집합이 더 안쪽에 있어야 되니까 마4부터 6까지 이런 범위가 안쪽에 있어야 되고, Q집합도 우리가 그냥 이대로 쓰면 되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겨야 된다라는 말이지. 마이너스 a 플러스 2 a 플러스 2 그리고 애들이 다 등호가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그냥 여기다 등호 그냥 붙여서 쓰라고. 경현아,
응? 다 정붙였어. 그럼 이제 A의 범위들을 찾을 수 있을 거다. 여기에서 계산하면 A는 6보다 크거나 같다. 얘네들은 A는 4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A가 뭐 양쪽 값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한쪽 값으로 나왔다면은 그냥 겹치는 파트예요. 겹치는 파트. 둘 다 만족해야 돼. 아니다. 6보다 크거나 같다겠구나. 그러니까 A가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네가 있을 거고 6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겹치는 파트 B인 거지. A의 최소값은 6이다. 그리고 넘어가도 될 듯. 음. 181페이지 여기를 체크하고 가죠. 유형 11번에 나오는데 이제 모든하고 어떤이 포함될 거래. 그러면 이것들을 우리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유형 11번에서 아래에 보시면 괄호 1번, 괄호 2번 나와 있죠. 거기에 이것만 체크해놔. 즉 모든 x에 대하여 p가 참이면 전체 집합의 원소 중 한 개도 빠짐없이 p를 만족시킨다 라고 생각하시고, 어떤에 대해서는 즉 여기도 똑같이 어떤 x에 대해서 p가 참이면 여기 파트 걔네만 좀 우리가 익숙해지면은 여기 모든하고 어떤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기본적인 명제가 다 똑같아. 그러면 이제 여기도 말장난이니까 그냥 말로 확인해 봅시다. 1041번. 뭐 조건은 공집합이 아니다. 조조건 PQ에 대해서 진리집합이 PQ이다 라고 나와 있고, 기억 P는 Q의 부분집합이면 명제 P는 Q이다는 참이다. 이거 맞는 말이죠? 네. 그 다음 B는 P가 전체래. P가 전체. 예. P가 전체 집합이면 모든 X에 대해서 맞아요. P다 맞는 말이죠? 예.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D는 P는 공집합이 아니야. 그러니까 비어있지 않아. 예. 그러면 어떤 X에 대해서 맞아요. P이다 라는 말도, 그러니까 어떤 X인지 내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게 P는 집합이나 어떤 원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걔는 P일 거야 라는 말이야. 그다음 리얼 P는 공집합이래. 비어있대. 예. 그럼 어떤 X에도 P가 될 수가 없다는 소리지. 맞죠. 그래서 리얼은 거짓이죠. 그래서 답은 5번. 1045번. 아니 47번 45번. 47이 더 어려워 보여. 47 넣어야겠다. 보통 45번 같이 식으로 나오는 걸 좀 더 쉬워하니까 너네들이. 47번. 얘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좀 복잡은 해요. 가속번 확인하면서 갑시다. 가속번은 어떤 x, 그러니까 어떤 c에 대한 원소에 대해서 a에 대한 원소가 아닐 거래 라는 말이니까 내 생각을 해봐. C에 대한 원소가 있어.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봤을 때 여기 애들이 C에 대한 원소죠. 여기 중에서 어떤 애들도 A라는 A의 원소가 아닌 애들이 있을 거래 라는 말이야. 그러면 얘네들이 서로서란 말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 아니야. 이 말이 가족권이 어떤 말이냐면 요런 관계가 돼야 된다고. C에 대한 원소가 만약에 A하고 B라고 두 개라고 치자. 예. 그럼 어떤 C에 대한 원소 A라는 원소는 A 원소가 아니냐 이런 말이야. 여기서 그럼 가조건을 내가 이게 좀 문제가 익숙해지다 보면 조건을 어떻게 정리하게 되냐면 C랑 A가 같으면 안 되라고 내가 정리할 수 있다고. C랑 A가 만약 같아 버리면 C에 대한 어떤 원소를 골라도 A 원소가 돼 버리잖아. 예. 그치? 그래서 C랑 A는 같으면 안 돼. 그리고 나조건 보죠. 나조건에서는 모든 A의 원소에 대해서 B 원소가 아닐 거래. 이런 거는 쉽지. 이런 애들이 이런 애들이에요. A랑 B가 서로 소인 애들이야. 둘이 떨어져 있다는 소리야. 예. 이렇게 모든이라고 나오면 우리가 좀 더 구별하기가 쉬워. 근데 어떤 애들이 섞어서 나오면 이게 좀 확인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그러면 여기서 한번 한 번에 다 확인을 합시다. A하고 B는 서로소여야 되고요. 그러면 1번부터 A, B 서로소 아니죠? 땡.
2번 서로서 아니고 땡. 3번도 서로서 아니야 땡. 그럼 4번하고 5번 중에 하나야. 그지? 그럼 4, 5번을 봤더니 가족권하고 나족권 둘 다 만족을 해버릴걸? A, B 서로서 이고 그 다음에 C랑 A가 같지가 않잖아. 근데 가족권은 한번 다시 봐봐요. C하고 A가 같진 않는데 어떤 C에 대해서 A의 원소가 아니다라고 나왔잖아. 어떤 C에 대해서. 그러면 C 집합이 더 큰 집합이란 소리야? A 집합이 더 큰 집합이란 소리야? A 아니 C가 더 크다는 소리죠? 예 그지? C가 더 큰 녀석이 돼야지 어떤 C에 대해서 A 집합이 어떤 식으로 생기든 얘네가 이런 식으로 생기든 A가 생기든 또는 이렇게 안 해도 생기든 상관이 없을 거라고. 만약에 A가 더 크다 생각해봐. A가 더 크다 생각해봐. 그건 무조건 네. 그치? 무조건 가족권이 그러니까 이 말이 틀린 말이 돼버린다고. 가족권이 틀린 말이 돼버린다고. 그래서 답은 5번이 아니라 4번이 될 거다 라는 말이에요. 예 네, 이것도 사실 말장난의 일종이니까 그냥 글만 잘 읽어보시고. 자겠어. 뭔 말인지 알았어? 진짜로? 기억나 들었냐? 안 들었죠? 네. 1049번. 아까 우리가 모든하고 어떤에 대해서 이제 앞에 문제보다는 조금 더 직관적이게 보이니까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영재 이 절대값이 1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렇게 모든이 껴서 나오면 좀 더 쉽다고. 그럼 이 조건 그냥 그대로 바꿔버리자. 이 조건을 양쪽으로 2라고 마이너스 1 찢어주라 그랬고 x 더하기 a가 안으로 들어갈 건데 a 빼가지고 그냥 한 번에 써도 되죠. 이 절대값 저렇게 범위 나온 거 한 번에 너네들이 쓸 줄 알아야 돼.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여기인 이거를 만족하는 모든 x가 이제 마이너스 5보다 크고 6보다 작거나 같을 거래. 그러면 얘네인 애들이 얘네이다라고 내가 생각해도 되겠네. 그렇지. 그냥 모든하고 어떤이 낀 거지, 낀 것뿐이지. 그냥 단순하게 얘네이면 얘네다 이런 말이야. 예 그지? 그럼 이제 우리 이러한 명제가 나왔으면 어떻게 하자고? 얘네를 진리집합상으로 해가지고 부분집합이다라고 내가 쓸 거라고. 예 그러면 내가 굳이 진리집합을 안 바꿀 이유가 있어. 바꿔도 똑같이 이 범위 그대로 내가 쓰게 될 거야.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어떻게 가? 바로 수직선 그려야지. 수직선 그래서 P집합이 Q의 부분집합이니까 얘네가 더 작은 범위가 들어가야 돼. 아래쪽으로 P집합 들어가지고 Q집합은 바깥쪽에 있어야 되니까 보통 바깥쪽으로 뭐 이런 식으로 있겠죠. 마이너스 5, 6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대서관계 비교를 할 건데 얘네들 여기 그냥 등호 들어가도 된다고 그랬어. 예 둘 다 등호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부터가 조금 헷갈린다고. 여기 부분에서는 등호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 같은 거는 이걸 확인하면 돼.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가 진짜로 만약에 같다면 이라고 하기를 같다면 같으면 밖으로 튀어나와 버리잖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때는 등호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 두 범위를 공통 범위를 생각해줘라 이런 말이죠. 왼쪽 거 하면은 a는 4보다 작다. 여기 범위는 뭐냐?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단가? 예 이렇게 나오겠네요. 한 정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9개. 9개 그다음 혹시 2차 부등식 까먹었을 수 있으니까 1052번. 이번에는 어떤을 이용해서 나왔어요. 얘를 좀 쓰면서 가봅시다.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얘네다가 k 더하기 6분이 5보다 작다.
여기 나왔지. 그럼 어떤 x에 대하여 얘네다라고 나왔으면은 아니네 여기 부정이구나. 약간 이거 부정을 시켜야겠네. 우리가 부정에 대해서 명제의 부정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거 하나만 더 추가하면 이제 부정에 대해서 개념이 끝이에요. 원래 모든 애들을 다 부정시킬 수 있어. 근데 이 어떤을 부정을 시키면 모든으로 바뀐다. 그럼 거꾸로 모든이라는 녀석을 부정을 시키면 어떤으로 바뀐다라고 생각해. 그러면 모든 x에 대해서 얘네 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와야 된다는 소리지. 그럼 이제 문제는 2차 부등식 문제를 풀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모든이라 나왔으면 문제가 좀 쉬워진다 그랬죠. 얘네들 이 조건을 보니까 무슨 소리야? 2차 함수 있고 여기 위에 붕 떠 있어야 된단 말이잖아. 0보다 위쪽 그러면서 접해도 돼 라는 말이죠. 그럼 이게 뭐야? 판별식을 썼더니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그럼 짝수 판별식 k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c 해놓고 0보다 작거나 같다 써놓기만 하면 끝나네요. 개수 구하시고 그러니까 좀 여유만 있으면 문제 몇 개씩 해보고 싶긴 한데 우리 진도 빨리 빼야 돼. 맞아요. 지금 만약에 시험이 언제였더라? 12월 초라고 그랬나? 저 12월 15일인가 그쯤이에요. 아 너네 또 늦더라. 스피어 언제라고 그랬지? 12월 초 아니었나? 저희 12일 12일? 이제 너네가 그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11월 둘째 주? 다음 달 둘째 주부터 또 시험들이 하니까 지금 부교재 하고 있어요. 너도 부교재 시간 날 때마다 하라고 시간 날 때마다 하고 있어요. 정현아 너도 야 부교재는 최대한 끝내보게 기말에는 알겠죠? 그리고 너네 시험 봐서 알겠지만 부교재에서 은근 많이 나온단 말이야.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명제의 역대우. 이건 쉽죠. 진짜 간단하죠. 우선 기본적으로 분명제도 적어놔야겠구나. 그래서 기본적으로 명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는 보통은 여기 주어지죠. P는 Q이다 라고 나왔으면 명제에서 뭐라 배웠어? 얘네를 가정을 해가지고 얘이면 결론이 얘가 나와요 라는 말이지. 그럼 역을 해라 라는 소리가 뭐냐? 가정 결론을 바꾸세요. Q이면 P다로 바꾸세요 이런 말. 경현아 너 일어나 그냥 어차피 얼마 안 남았어. 여기면은 가정 결론을 바꾸세요. 그럼 대우면은 얘는 그냥 역에다가 부정까지 하세요. 부정까지 하세요. 그래서 나 Q이면 나 P라는 데가 적을 수 있어야 돼요. 대우는 이런 식이야. 역하고 부정을 둘 다 해라. 그래서 이제 대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역에서는 그냥 문제에 따라서 얘는 그냥 문제에 따라서 잘 적용을 시키면 돼. 조건이 그냥 바뀐다야. 이런 조건이 바뀌어요. 그러면 대우는 이 본명제하고 연결이 많이 돼. 만약에 이 명제가 얘네가 만약에 참이라면 대우도 참이야. 대우도 참이야. 그래서 아마 뒤쪽 유형에서 나오긴 할 건데 그냥 미리 말을 해줄게요. 그러면 이 본명제하고 대우하고 어차피 얘로 하든 뭐 내가 참인식으로 막 뭐 계산할 수 있을 거고 대우로 하든 뭐 참인식으로 해서 계산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문제에서 야 대우로 했을 때 만약 내가 더 편하다면 대우를 해서 내가 문제를 풀라고. 근데 대우로 문제가 나와 있어. 그러면 얘를 본명제로 되돌려가지고 내가 문제를 푸는 게 더 편해. 그럼 얘로 되돌려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그리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당연히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눈에 보여요. 그래서 유형 문제를 많이 접하다 보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눈에 보일 거니까 앞에서부터 확인합시다. 1060번. 야 얘는 쓰지도 않아도 되겠다. 이거에 여기 참이래. 써주기 편하나? not P는 Q에
구한다면은 가정 결론 안 들었었네. 가정 결론 바꾸세요 이런 말이지. Q이면 P다. 근데 얘네가 참이다 라고 나왔잖아. 얘네가 참. 얘네가 참이면 뭐도 따라오냐? 대구도 따라온다고. P는 Q이다 또 따라온다고 대구도. 그래서 문제 보시면 2번에 딱 나와있죠. P는 Q이다. 그럼 혹시 너네가 여기 문제 풀면서 1062번 같은 거, 뭐 64번도 다 비슷하긴 한데, 아니다, 62번, 64번, 7번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67? 예. 얘는 그냥 말장난이잖아. 이것도 똑같이 해줄게. 차라리 62번은 한번 생각해보고 64랑 65 이런 애들 봐보잖아요. 애들 다 똑같아. 참이 이 역을 하든 대우를 하든 어쨌든 명제란 말이야. 명제가 참인 것을 보이세요. 막 거짓인 것을 보이세요. 여기 어떻게 한다고? 참이라면 증명해야 돼.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나와야 돼. 거짓이면 발레 찾아야 되고. 그럼 예를 들어 64번 65번? 64를 했다. 64. 그 역이 참인 것은 이라고 나오잖아. 그 역이 참인 것은. 지금 역을 시켜놓는다면 이렇게 나와야죠. A는 양수이고 또는 B는 양수이면 A 더하기 B가 양수냐? 이렇게 나오잖아. A 더하기 B가 양수냐? 그러면 이때 이 역이 참인 것을 보이세요 라고 나왔기 때문에 얘네들에 대해서 양수 양수는 둘 다 양수 맞잖아. 예. 이 답이 1번인가? 그럴 것 같은데요. 1번인 것 같은데? 이거 1번에 답 나오니까 딱 머리가 띵해져 버리네. 1번 답인 것 같아요. 그럼 2번. 2번부터 우리가 발레 찾아보죠. 2번. A, B가 모두 유리수이면 A 곱하기 B는 유리수이다. 그럼 2번 봐보죠. A 곱하기 B가 유리수라고 나온다면 A하고 B가 모두 유리수일 거다. A가 유리수, 무리수 무리수 B가 유리수. 이거 일거래. 그럼 우리가 찾아야 돼. 야, 두 개 곱해서 유리수 나온다는 거 발레 하나 찾아서 얘네가 A가 만약에 루트 2고 B가 만약에 뭐 마이너스 루트 2다 라고 나온다면은 그냥 발레 엄청 많아요. 얘 나온다면은 곱은 유리수 맞잖아. 맞죠? 근데 얘네 두 개가 유리수가 아닐 거라고 이런 식으로 발레 찾아야 된다는 소리. 그럼 3번. A, X, Y가 모두 무리수이면으로 시작하는 소리지 모두 무리수이면 두 개 더해서 무리수일 거래. 그럼 3번도 발레 똑같이 찾아. X가 1 빼기 루트 2, Y가 1 더하기 루트 2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예. 얘네 무리수고 얘네 무리수인데 두 개 더하면 유리수가 되죠. 그래서 3번도 틀렸고. 4번. A, B하고 A, C가 길이가 같으면 B하고 C의 각은 같을 거다. 근데 역을 하면은 B하고 C의 각이 같다면 4번도 답인 것 같은데? 각이 같으면 두 개 이등변이잖아. A, B, C니까 4번 따지. A, B, C란 소리니까 얘네 두 각이 같으면 이등변. 야 1번이 또는이구나. 그리고가 아니라 문제 잘못 봤다. 소리. 아마 답은 4번 같아요. 답은 4번 같은데 1번에서 왜 얘가 틀렸는지. 지금 이거 또는이니까 그래. 또는이니까. 또는이면은 A가 양수이거나 그러니까 양수여도 되고 B가 양수여도 돼. 근데 A가 양수인데 B가 음수인 경우도 또는에 포함된다고. 그치? A 또는 B가 이제 0보다 크다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발레를 만약 찾는다면 A가 2라고 치고 뭐 B가 더 큰 수 마이너스 3이라 칩시다. 그치? 이것도 또는에 만족을 하죠. 그러면 얘네가 안 나온다고. 이거 확인해야 되네. 그 다음에 5번. X, Y가 모두 정수이면 더하기하고 곱하기가 모두 정수이다. 얘네들은 여기 3번에 대한 식으로도 이제 발레가 바로 나오지. 예. 두 개가 곱하고 더하고가 얘네 둘 다 정수 나오거든요. 근데 X하고 Y는 정수가 아니야.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역을 이용하는 문제도 많이 나올 거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냥 발레를 찾는 거를 생각해라.
그리고 67번 이거는 진짜 말로만 해도 돼요. 지금 봐봐 명제에서 짝수가 적힌 카드의 다른 쪽 면에는 강아지 그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참인지 확인하래.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야 짝수 뒤에는 강아지가 있어야 된다며. 예. 그럼 사 뒤에 강아지 있어야 되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예. 사 하나 뒤집어 봐야 되지. 예. 그 다음에 하나씩 확인해보자. 지금 강아지 그림 첫 번째 거 이게 뒤집을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지. 짝수 뒤에 강아지 있는 거 확인해야 되는데 강아지 뒤에 짝수가 있는지 홀수가 있는지 뭔 상관이야? 상관없죠. 고양이를 뒤집어야 되냐? 아니요. 뒤집어야죠. 예? 고양이 뒤에 짝수 있으면 어떡할 거야? 아. 명제가 짝수 뒤에는 강아지가 있을 거라며. 그러니까 고양이 뒤집어야 돼. 그럼 3번 뒤집을 필요가 있어? 얘도 없어요. 없지. 야 홀수 뒤에는 뭐가 있어도 상관이 없다니까? 무조건 짝수 뒤에 라고 나왔다고. 짝수 뒤에. 예. 그래서 고양이하고 4번을 뒤집어야 돼. 아. 응. 음. 우리가 원하는 것만 싹 가져오면 된다는 소리지. 한두 개는 더 할 수 있겠는데? 68번. 지금 이런 문제다. 우리가 명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x제곱에 마이너스 3x 더하기 2는 0이 아니면 이거 대우제. x 빼기 a는 0이 아니다. 그러니까 보통 아까 대우 설명할 때 그랬지. 본명제가 있고 대우가 있는데 본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야. 근데 우리가 문제를 풀면 있어서 쉬운 쪽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그러면 얘네들을 보면 돼. 뭐뭐가 아니다라는 녀석이 나오면 우리 문제 풀기가 진짜 복잡해져요. 예. 케이스가 너무 많아져. 그래서 얘네를 아니다를 없애줘야 돼. 그럼 대우를 시켜. 역도 시키고 부정도 시키라 그랬지. 예. x 빼기 a가 0이라면으로 바뀐다고 문제가. 그래서 우리가 문제 풀 때 이제 어떤 문제를 풀든 뭐뭐가 아니다가 나왔다면은 대우를 한 번은 생각해 보라고. 물론 이 아니다로 풀었을 때 쉽게 풀리는 애들도 분명 있어요. 그래서 대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 그럼 얘네에서 문제 어떻게 가는 소리야? x에다가 a를 대입했을 때 여기다 0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진짜 대입시켜버려. a제곱 빼기 3a 더하기 2는 0이라는 말이니까 a 값이 1 또는 2란 소리네. 이수분을 했을 때. 그지? 여기에서 모든 실수 a 값을 합을 구하세요. 3이네요. 3. 넘깁시다. 3단론법. 네. 이것도 배웠어요. 3단론법이 여기에 대한 얘기가 공통 2회에서 좀 나오지 않았나? 아닌가? 기억이 안 나네. 3단론법은 유명한 그거 있잖아요. 그 누구? 소크라테스? 안 들어봤냐? 예, 뭐요? 사람을 죽인다. 뭐 소크라테스. 아, 그거 했어요. 응. 저 국어 시간에. 그래, 국어에서 나오나?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교과서에. 예. 응, 그냥 그거 똑같아요. 그래, 3단 논법은 그냥 간단하게 연결시킬 수 있다. 연결시킬 수 있다. 지금 P는 Q이다가 참이고요. 예. Q는 나다리다가 참이래. 그 얘네를 연결시킨다는 소리가 P는 Q이다에서 Q는 나다리다를 쭉 가가지고 P는 나다리다까지 갈 수 있다는 소리야. 아, 그러죠. 그럼 여기에서 보통 문제에서 참인 것을 고르세요, 참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라고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P는 Q이다가 참이면 대우까지 참이라고. 이거 생각하라고. 얘네가 참이면 R은 나Q도 참이고 얘네가 참이면 R은 나P도 참이고 이런 거 다 생각해야 된다고. 알겠죠? 찾아보죠. 1번은 있고요. 2번 4번? 있냐? 2번 있냐? 나 Q는 나 P이다. 맞죠, 맞죠. 우리 요거구나. 나 Q는 나 P이다. 3번 R은 나 Q이다. 맞죠. 4번은 없네. 5번 여기 있고. 예. 4번이네요.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쉽게 안 줘요. 1078번. 이런 애들 엄청 많이 나와. 1078번. 얘네에서 Q는 나P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할게. R은 Q이다? 가 모두 참이네. 그럼 여기에서 옳은 것만은 있는 대로 고르래. 그러면 지금 기억, 니은, 디귿을 볼 거야. 기억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봐도 돼. P는 나달이다 확인하는 소리고요. 이거 먼저 확인하면서 갈까? P는 나달이다. 그러면 얘네에서 만약에 참이다가 나왔다면은 대우도 참이다 우리 확인해 주자고 그랬지. 얘도 대우도 참이다 확인해 주고, 그러면 얘네 투를 우리가 합쳐버릴 수 있다는 소리냐? 합쳐버렸을 때 어떤 것도 나와? P는 나달이다도 나와. 기억은 맞는 거 아니야? 예. 3단 넘버. 그 다음에 니은 봤더니 맞아요. R은 이 진리집합으로 나온 거지.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래 라고 나왔으면 얘를 내가 뭐라 생각하냐? R은 나P다 라고 생각하자고. R은 나P다. 왜? P의 여집합으로 나왔다는 소리가 나P에 대한 진리집합이니까. 알겠죠? R은 나P다. 왜 있어? 얘네를 연결시키면 이제 얘네 둘을 3단 논법으로 연결시키면 R은 나P다 나오네. 그죠? 또는 얘를 대우로 하던가. 그리고 니은도 맞는 말. 그 다음에 디귿. 디귿은 똑같이 진리집합으로 P는 Q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나온 상태이니까 얘네들도 똑같이 P이면 나 Q이다 라고 생각을 하자고. P이면 나 Q이다. 0이네요. 그래서 디귿도 맞는 말. 내일 이거 다 끝낼 수 있겠지? 예. 해주세요. 아니 약간 못할 것 같아요. 아니 내일 무조건 끝내야 돼. 무조건. 제가 그거 못해요. 응?